맞습니다. 자, 봄비가 씻어준 자연. 글쎄요, 정말 좀 촉촉하고 예쁜 느낌이 드는 오후인데요. 자, 이렇게 또 예쁜 날에 또 좋은 책 한 권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번 주를 채워줄 책 한 권, 월요일의 책갈피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행 피하기 기술. 예. 책 제목이 재밌네요. 예. 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많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대부분 우리가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죠. 이 책의 저자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불행하게 만들고 성공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이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처럼 만들기 때문에 불행을 피하는 52개의 기술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불행을 피하는 기술 52가지.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큰 틀로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까? 예, 크게 4장으로 나누는데 파트 1, 좋은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파트 2, 가치 있는 것만 남기기. 파트 3,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 파트 4, 세상의 말에 속지 않는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중에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또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의 말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불행을 피할 수 있다.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먼저 파트 1. 좋은 삶을 방해하는 것.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에서부터 좋은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공은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선택받는 복권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 크게 성공을 해서 멋있게 보이는 것을 따라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을 따라서 복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생각을 접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오를 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공은 복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생존과 유지입니다. 이러한 생존과 유지를 하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거절이죠.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거절이죠. 거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속으로 5을 센 다음에 거절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세상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나 평판에 관심이 많죠. 물론 일반적인 수준의 옷차림과 평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단한 정치인이나 인기 연예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입고 먹고 행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건 먹건 행동을 하건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트 2예요. 예. 가치 있는 것만 남기기. 예. 어떻게 또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요 장도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내로남불. 네. 딱 맞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책 속에서는 2가지 차이점을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에 하던 금에 하던 장사를 하던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투기는 돈을 1턴 따든지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멈추는 능력이죠. 주식용으로 손절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2만 원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 원에 샀는데 이게 8천 원이 됐어요. 그럼 2천 원의 손해가 나지만 지금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주식이 6천 원, 4천 원으로 떨어지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건 장사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팔아치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주식 결과는 보통 뭐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건가요? 그렇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죠.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면 많이 손해를 보죠. 되게 이제 발바닥까지 가고 또 머리끝까지 가려고 해서 그렇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겁니까? 맹목적인 열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투기와 투기 손절매의 원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누군가 꿈꾸는 것,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꿈꾸는 무언가를 상황이 바뀌면 꿈도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그리고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면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이제 압니다만은 그것을 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고 또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또 사람이 또 본능을 좀 억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도 다음 단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 인생의 지혜라는 파트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미래의 문제를 걱정을 하지만 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자포자기 심정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허둥지둥 일을 돌려막기처럼 막아놓고서 똑같은 문제를 다음에 또 맞아요. 책 속에선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당신이 속한 집단이 대중이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은 우리가 속한 집단의 대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상과 윤리관, 미래관 등이 우리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속한 집단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집단의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인데 그 집단의 생각을 대중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할 때 내 집단을 벗어나서 바깥의 관점으로 자기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제 맞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으로 착각을 한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에 나왔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자, 세 번째는 뺄셈의 기술인 건데 이건 행복을 의식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죠. 페이스북을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불행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잘난 이야기들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불행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죠. SNS는 인생을 낭비할 것이다. 좀 비슷한 또 개념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좀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새롭게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합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않는 법.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까? 세계사는 위인이 쓰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 글의 요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위인들 역시 역사가들이 시대가 지나간 뒤에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을 위인이라고 한 거지 그들이 위대해서 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지 세상의 흐름대로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제목이 재밌어요. 타인의 신발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타인의 신발 어떤 뜻입니까? 이 장에서는 입장이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판매 문제를 가지고 두 부서가 싸움이 붙었어요. 개발팀과 판매팀 간에 서로 간에 문제를 갖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 둘을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팀장을 바꾸어서 한 달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서 간의 싸움이 사라졌어요. 역지사지 이거군요. 그렇죠. 이처럼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체험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다른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외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히 행복한 사람도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남들보다 그런 순간이 조금 더 있을 뿐이죠. 따라서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책을 보면서 좀 어떤 정리를 하게 되던가요? 제가 일단 어디 강연이나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의 시대에 내적인 단단함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주환 작가였고요. 예준과 함께 하겠습니다. 러브홀릭이 노래합니다. 인형의 꿈.